그게 규모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책 위반자가 또 무슨 말씀해 주시려고 또? 이제 R&D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수소 전지 기반이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은 네. 그것까지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쭉 다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커져버리 기간이 길어나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시간 정도 날아가는 정도로 네. 세팅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거를 네. 갖다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용 스택. 그렇지. 예, 그 엔진 같은 거.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용으로 하면은 예. 훨씬 더 길이가 길어 멀리 갈 수 있는. 장거리도 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5월에 이제 그 관련된 개발 사업 뛰어드신다고 보도자료 내셨는데 5년간 443억 원 투입되는 프로젝트라고 하셨고. 근데 저희들 포션은 뭐 그 안에서 한 80억.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개발 그렇죠. 정도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드론 산업진흥협회장도 맡아보는데 그걸 매달 공부하는 걸 해요. 그 스터디 모임. 네, 스터디 모임 매달 하는데. 네. 그때 작년에 저 촬영 갔었을 때 그 드론 산업협회 스터디 모임 있다고 저 빨리 찍고 가야 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다음에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내용 실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무인기가 드론이나 무인기잖아요. 네. 무인기하고 유인기하고 어느 게 더 안전도를 올려야 되냐. 무인 드론과 유인 드론. 아니, 뭐 유인 드론이 아니고 비행기일 때 무인 조종 비행기하고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느냐. 뭐 둘 다 안전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조종사로 있다면은 위급 시에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무인기에서는 그걸 못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실제로 무인 비행기에서의 안전도는 실제 유인 비행기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비행기 소재가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작년 CES에서 라스베가스 CES에서 발표했을 때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어요. 그 UAM 발표했을 때요? 에어택시 발표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비행기 구조재로서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제 쪽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 외산 재료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렇다면은 특히나 우리 쪽에서는 탄소 섬유라고 해서 한다는 게 수지를 묻혀놓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수명이란 게 있어요. 한 6개월밖에 안 돼. 아, 그래요? 그럼요. 냉동으로 해야 되고. 어떤 수명이요? 이게 뭔가 하면 수지라는 거는 차츰차츰 굳어져요. 열을 주면 순식간에 굳고. 지금 만드는 방식이 열을 줘서 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으로 해놔도 차츰차츰 서서히 굳기 시작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돼. 어떤 뭐 보관이나 제조하는 기간에서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보관 기간이. 그러니까 이걸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료를 한 달 동안 가져와 가지고 보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산 재료를 들여온다면 힘들지. 그러면은 그게 일반 컨테이너도 아니고 냉동 컨테이너 써야 되고. 물론 고가의 재료니까 수송비가 적다 손치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로스라든지 로스가 나타나는 거는 뭐 이게 정확하게 몇 메다 쓰인다고 있으면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
네. 하면 여분 있어야 되는데 여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못 쓰는 게 돼버리잖아. 그 동체를 만드는 그 재료를 그냥 운송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번에 제가 그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에어택시, UAM의 동체.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인기에 먼저 써야 돼. 유인기에 먼저 써야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돼. 요번에 200km 카고 드론에 쓰는 거는 네. 국제규격에 맞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국제규격에 맞는 레벨로 해서 저희들은 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인기에 대해서 많이 써왔습니다. 네. 맞다.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뭐 군사용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용 드론 같은 거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IA사하고 네. IAI. IAI 그 회사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2018년에. 무인기 하는 게 2018년. 그 목적이 어디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그게 꿈이에요. 무인기가 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복합재래의 꽃이라고의 최정점이 있는 이것까지 가지느냐. 우리가 스포츠 용품으로 낚시대 시장에서 우리나라 석권했지만은 그 뒤에는 거의 중국이 뺏겨버렸지. 40년 전인가요? 그렇죠. 뭐, 뭐 40년 저희 어르신 대단하죠.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자세히 해드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요번에 걸프스트림 G280이라는 꼬리 날개를 수주했죠. 드디어. 그 작년에 주식초등학교 할 때 그 일부러 걸프스트림 비행기를 이제 모형을 앞에다 놓고 보여드렸잖아요.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 보면 그렇죠. 나오는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에 뭐 롤스로이스,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지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 비행기. 거기에 꼬리 날개 구조물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드디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그것보다 사실은 진짜 큰 의미는 감사합니다만은 진짜 큰 의미는 거기에 들어간 소재를 국산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첫 발일 뿐이고. 그렇지. 진짜. 자, 2019년도에 한국항공 우주 주식회사 카이가 메인 윙을 먼저 소주했죠. 6천억 정도. 메인 윙 날개, 큰 날개. 주날개. 그 다음에 작년에 동체를 수주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꼬리 날개 수주했잖아요. 거기에 금속, 주날개나 동체는 금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복합 재료도 조금 있어요. 탄소가 쓰이는 거. 꼬리 날개 쓰이는 거 그쪽이 그대로 쓰여요. 아주 재밌지.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동체나 주 날개도 할 수 있다. 아니 소재가 쓰인다는 거지. 우리가 카이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체나 그 주 날개를 만드는 회사에 우리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실제의 제가 목표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재를 국산화하면은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부품 경쟁력을 또 갖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에어택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 전에까지는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꼬리 날개는 그럼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어디에다 뭐 카이 같은 데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 날개 구조물을 다 만들어서 부품 단계로 만들어서 이제 조립하는 IA사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행기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야무진 꿈을 꿔본다면은 뭐 IA사로부터 우리나라가 라이선스 해가지고 뭐 G80 비행기
꿈 꿔봐도 안 되겠나? 아니 뭐 이거는 뭐 김치국 전도가 아니고 네. 뭐 너무 빠른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 IAI랑은 뭐 3년 전에 이제 합자 회사도 만드셨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 조금 전에 G280 꼬리 날개 수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고 있습니다. 그게 G280, G280이라는 그 항공기 명칭이고.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소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재를 저희들 자체에서 본래 한국 카본이 카본 프리프렉을 만드는 게 주업이에요. 그렇죠. 그게 낚싯대 재료나 골프 재료나 자전거 재료나 비행기 재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 프리프레그라는 게 섬유 같은 걸로 이런 이제 말랑말랑한 그렇지. 이런 뭐라 해야 되는가 원단 같은 거. 그렇지. 원단에다가 수지 묻혀놓은 거. 네. 근데 그걸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딱딱해지는 철보다도 더 강해진 이제 카본이 돼버리는. 이제 그걸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항공용을 드디어 하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무인 비행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도 엄청 가볍고 그렇죠. 엄청 강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꿈을 꿔야죠. 왜? 비행기는 베스트셀러를 해봤자 불과 몇백 대, 1000대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대 미만을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방식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금형이 있다면 한 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가. 그런데 에어택시는 그야말로 택시예요. 자동차와 비행기 사이쯤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는 베스트셀러가 막 500대 정도인데 연산. 자동차는 통상 10만 대에서 30만 대. 자, 그럼 에어택시는 그 중간이다 했잖아요. 그럼 몇 대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몇천 대에서 몇만 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걸 지금 현재처럼 부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가 걸린다면은 못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느냐라는 거를 스타디해야 돼요. 재료도 그게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단가도 낮아지고 빨리 대중화가 당연하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스타디해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그 G280에다가는 디자인을 받아오고 그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돌아서 들어가면은 그 200 수소 열연전지 기반 200km 카고 도로에다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 부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빨리 만들 수 있느냐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체 소재 가지고. 그렇죠. 했어요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사업이고 그 국제 과제이기는 한데. 이제 했다는 게 이제 그 비행기에다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물건에다가 그 방식을 적용해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마 한 10월이나 11월쯤 돼 발표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이 정도 힌트는 드릴게요. 이제 그 요즘 가장 문제되는 그 EV카 전기 자동차에 뭐가 문제돼 있죠? 뭐 충전 시설 부족 문제라든지 뭐 주행 거리라든지 그건 다 해결했고 해결이 됐나요? 뭐 그거는 돈 좀 들이면 되는 어떤 거고. 문제? 뭐 안전성? 그렇지. 화재? 그렇지. 이제 금속으로 쓰게 되면은 무지 좋은데 금속은 전달 개수가 너무 빨라 가지고
금속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그 배터리 셀을 만들 때에 그렇지, 배터리 케이스 같은 예,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대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이 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또 생산량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그렇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파우치 형태니 각 형태니 원통형 형태니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배터리 케이스 무지 큰 거. 아예 그 플랫폼 자체에 들어가는 그 큰 형태의 큰 형태.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낮은 온도에서 하면 더 좋을 거고 네. 빨리 하면 더 좋을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더 좋을 거고 그러나 그걸 모두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계 모 회사하고 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이게 뭐 셀 투 팩이라고 해서 이제 셀을 이제 팩으로 만드는데 팩으로 만든 다음에 자동차 이제 실장을 하고 밑에 쭉 깔 때 거기다 한 번 더 카본 소재로 기존에 금속에 되어 있는 거를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안전성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뭐 그렇다 봐야 되겠죠. 뭐 무게도 좀 가벼워질 테고 그리고 불나는데도 안전해야 되고 열 전달 개수도 뭐 둔감화란 말을 표현하더라고. 둔감화. 그렇죠. 예. 열 전달이 이제 둔감해지니까 금속보다 그게 전방 산업 그 업체들에서 어떤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대체제로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막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가진 않던데 외래 중국에서 먼저 가네요. 중국의 어떤 전기차 업체들이. 그렇지.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전기차 그 완성차 업체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특히나. 그건 저도 새로 듣는 이야기네. 그것도 한번 더 기대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회장님이 약간 힌트 주신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나가도 되나? 저희가 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다 비슷한 방향이기는 해요. 다 같은 거야, 사실은. 그렇죠? LNG 보냉제, 그게 이제 수소 운반,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위성 쪽 잠깐 이야기해 주셨다가 지금 좀 걸프 스트림 같은 항공기 이야기했다가 카고 드론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날아다녔다, 그지? 예. 지금 거의 육해공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다닌다. 그 잠깐 우주도 아까 갔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까는 그 UAM이 되면 드론 택시가 되면 훨씬 더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어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익이 좀 남는 산업이 될까 규모의 경제가 될까. 그렇죠. 그때까지 가려면 엄청난 또 투자와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단계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는 먼 데다가 목표를 두고 목표는 멀리 딱 찍어놓고 가면서 돈을 못 벌면은 못 하죠. 까먹기만 하면 안 되니까. 까먹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줘야 되고 우리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까먹기만 하면은 연구를 하는데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줘가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싹 다 해버리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래를 준비하셔야 그래서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배분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경영자의 역량이고 몫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종업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 주주 가치가 가장 높지만 그러나 종업원 가치도
그에 못지않고 또 사회적 가치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국 카본이 저기 노조랑의 저기서 조금 고생도 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아니 무지 좋았어. 아 그래요? 응. 어. 그 얘기 좀 하고 갈까? 네.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 이제 조금 힘드신 일이 있다고. 아니 재작년에 예. 창업 이래로 스트라이크라는 걸 3주 쫙 했지. 재작년에 파업을. 파업에. 네네네. 3주. 3주간. 네네네. 근데 이걸 고생했다는 걸 너무 좋았다고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봐서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의미실지. 그때 이제 그 생산에 약간씩 털거덕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고객들한테 공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 와중에도.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네. 또 이제 그 말 뒤에 이제 어째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드릴 네. 건데, 우리 이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2명을 빼고 다 현장에 투입됐어요. 네네네.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도 한 40여 명 되는데, 한두 명 빼고 다 투입됐어요. 네. 또 연구직도 한 3, 40명 되는데, 현장에 한두 명 빼고 다 투입됐어요. 근데 왜 좋았느냐? 네. 물론 파업에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파업에 참여한 분도 있고 파업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과연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불만이 많으냐, 똑바로 안 해주느냐, 또 생산에 있는 사람은 왜 영업이 그 생산하기 불편하게 이것저것 막 집어넣느냐,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어려움을 몰랐고 또 관리직에 어려움을 몰랐고 서로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그랬는데 그게 공감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주 끝나고 서울 사무소 여직원이 서울로 올라갈 때 현장의 아줌마가 서로 안고 헤어지기 섭섭해서 눈물도 글썽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다는 게 나는. 우리가 이 노조, 예. 노사관계, 예. 이게 왜 스트라이크가 있나? 첨예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때가 또 있고. 소통 부족이라고 해야 돼. 소통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뭐 그러나 인간이라면 똑같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 정해진 룰이 있고 네. 또 소통을 해서 거기서 자기를 약간 억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양보도 하고 그러니까 타협도 하고. 그게 이해라는 게 소통과 이해. 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 뒤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독점적 위치에서 네. 판매하던 것들이 공급에 대한 불안을 느껴가지고 시장이 중국으로 흘러가가지고 2년 만에 찾아왔어요. 2년 만에. 무채고리더라. 근래에 다시. 그것도 다 찾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애석함을 그런 것도 또 느낀 거야.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회사가 곤란해지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로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공감대를 이룬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크를 해서 네. 손실난 금액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었다고 봐야 돼요. 회사와 전 직원들이. 그렇지. 그 뒤로 이제 우리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데 네. 이제 안쪽 일을 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이 R&D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재무나 뭐 이런 거 쭉 하면서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안쪽 일 하시는 분이 댁에서도 뭐, 더 회장님보다 높은 지위에 훨씬 높지. 사모님. 예. 그런데 예. 이제 스트라이크 동안에 네. 뭐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어. 예. 재작년 여름. 예, 네. 재작년 한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바깥에 텐트 치놓고 거기서 농성을 하는데 예. 여기서 혹시나 예. 쓰러질까 봐서 염려를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얼음물 나오는 것도 제공해 주고 가고 땅바닥에서 밥 먹는데 거기서 먹지 말고 전시실을 시원하게 개방해 놨으니까 거기서 먹고 그리고 농성한다고 어지러 놓은 것도 다 치워라 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뭐 참 말이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축제는 아닌데 그지? 어차피 근데 사실 그래도 한 식구니까. 그럼 그렇죠? 식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현장에 동료 안 하게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거기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일 어려운 부서에 가서 100일 작전이라는 걸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서에 가서 적자 내고 그 부서가 힘든 데 가서 100일 작전이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경영진만 가는 게 아니고 시설, 안전, 총무, 뭐 영업까지 총망라해서 그 안에 청소도 같이 하고 또 생산도 같이 투입돼 가지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예요. 현장을 보고 그렇지. 느껴라. 예. 서로 느낀 거예요. 서로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스트라이커 기간 중에 배운 학습이었던 거예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 입이 이만큼 나왔을 수도 있을 아니지, 텐데. 더 좋았지. 근데 이제 느끼고 나면 이제 아니 봉급 더 받았으니까. 그런 반전이 있나요? 어쨌든 그러나 고생이지. 그렇죠, 다 같이 고생한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 구석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생소한 생소한 데서 해봐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적자 부서가 흑자 부서 됐다. 뭔가 부족했던 면을 이제 풀어내면서. 그렇지. 이제 영업에서 단납기, 소량 이런 것들이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럼 생산은 영업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서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서로 수기하고 해결하고, 거기서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경영진에서 해주고, 뭐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 작업복 같은 거 천편일률적으로 주잖아. 근데 사무직은 그 작업복 하나 갖고 3년도 입을 수 있잖아. 근데 현장직은 중에서도 뭐 기름 만지고 이런 데는 하나 갖고 안 되잖아. 그런데 회사의 룰이라는 거는 룰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불만으로 쌓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그거 네 말 맞네.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이렇게 고치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무실로 와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처리를 하려니까 메모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일의 효율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트북으로 바꿔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그렇지. 된 거네요. 내 핸드폰 좀 가져봐. 내 재밌는 거 보여줄게.